자, 여러분, 우리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요. 일단 공지사항 말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수행평가 중에 15점짜리 형성평가가 있고 5점짜리 학습지 채우기가 있어요. 그거 다 한 번에 언제 할 거냐면 각 반별로 등교일 주에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날짜에 할 겁니다. 그래서 형성평가를 보는 시간에 선생님 프린트 싹 걷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려시대 4-1 부터 4-5단원까지 모든 프린트 수업해서 등교일 날 깜빡하지 않고 이 형성평가 보는 날짜에 챙겨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공지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형성평가를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고려시대 문제은행이라는 프린트를 나눠줬어요. 못 받은 친구들은 온라인 클래스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자, 이거를 풀어야 우리 형성평가의 기반이 된다고 했죠. 30문제 중에 변형하거나 그대로 내는 문제들 낸다고 했어요. 자, 오늘 수업은 뭘 할 거냐? 바로 조선시대 정치 흐름 한눈에 파악하기, 이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고려시대 지금까지 11차 시에 걸쳐서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로 조선시대, 조선 건국부터 선생님이 들어가면 여러분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은 프린트 없음, 빈칸 채우는 거 없음, 쉬어가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짧은 영상을 그냥 열심히 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배울 이 조선시대가 어떤 역사를 가진 나라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한번 들어두면요, 앞으로의 조선시대 수업을 듣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조선시대가 어떤 나라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조선시대 정치 흐름은요, 이렇게 6가지 사건으로 쭉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조선건국, 그리고 사화, 양란, 붕당정치, 탕평정치, 세도정치, 총 6개의 사건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조선이 건국된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우리 고려 말기에 종국에서는 원나라 대신 이제 명나라가 생겼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명나라가 어느 날 고려에게 요구를 하죠. 우리 공민왕 때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얻은 천령 이북의 땅 기억나나요? 명나라가 어느 날 얘기하죠. 야, 너희가 가져간 그 천령 이북 땅 있잖아. 오늘부터 우리가 관리하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고려 안의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명의 얘기에 대해서 고려의 어떤 세력들은 명 너무 괘씸하다. 이거는 두고 볼 수 없다. 명을 공격하자. 즉 요동 지역을 정벌하러 가자라는 세력이 있고요. 그에 반대한 세력들, 안 됩니다. 지금 명과 싸우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이 반대하는 세력 중에 누가 있었냐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그리고 신진사대부들이 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국에 요동정벌이 결정은 되었지만요, 요동정벌을 하러 가던 이성계는 중간에 결국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위화도라는 지역에서 군대를 돌려서, 즉 회군을 하여 그대로 다시 수도인 개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개경에 도착한 이성계 세력은 바로 왕을 폐위시키고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성계와 힘을 합했던 신진사대부 세력이 같이 조선 건국의 세력으로 등극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은요, 조선을 건국하기 이전에 세력이 2개로 갈립니다. 급진사대부와 온건사대부가 있었는데,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급진사대부는 즉 급진, 과격한 세력이에요. 혁명적 세력이에요. 그래서 고려는 이제 희망이 없어.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급진사대부 세력이었고, 온건사대부는 이름에 따라서 온건하게 우리 고려 포기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천천히 개혁해 나가자라고 하는 세력으로 신진사대부는 양갈래로 나눠져서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조선을 건국하게 된 것은 이성계와 급진사대부 세력이 힘을 합쳐서 결국에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부터 쭉 왕위를 세습하면서 조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통치체제를 정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 그리고 우리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 그래서 이 왕들이 계속 나오다가 새로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세조라는 왕입니다. 그 세조는요, 자신의 어린 조카였던 단종을 폐위하고 죽이고 나서 계유정변을 일으켜서 왕위에 등극한 인물인데요. 즉, 이 사람은 정변,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위에 앉았기 때문에 이 정변을 일으킬 당시에 자신을 도와줬던 인물들을 훈신에 책봉하여 큰 권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조 때부터 권력을 잡고 기득권, 집권 세력이 되는 이들을 바로 우리는 훈구파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세조 때부터 이 훈구파의 세력은 강성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이 훈구파의 세력이 날로 강성해지니까 약간 견제해야 될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세조 때도 그렇지만 특히 이 성종 때 적극적으로 등용했던 세력이 바로 사림이라는 세력이었어요. 자, 이 사림은요, 누구였냐면 우리가 조선을 건국한 급진사대부 말고 온건사대부 세력 있죠? 온건사대부 세력은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자신의 고향, 지방으로 돌아가서 그냥 조용히 공부를 하고 유학에 정진하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성종 시기에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이 온건사대부의 후손 세력들을 중앙정계로 다시 부르게 되는데요. 이들이 바로 사림파, 사림 세력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종 때부터는 기존의 훈구 세력과 새로 등장한 사림파 세력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요, 이 훈구파와 사림파가 극심한 대립을 하는 절정에 이르러서 터진 사건이 바로 사화입니다. 이 사화의 뜻을 풀이하면요, 이 화는요, 우리가 화를 입다 할 때 그 화자거든요. 그래서 선비사자를 써서 사림들이 화를 당한 사건을 우리가 사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도 외울 수 있냐면 이 사화가 총 4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선비들이 화를 당한 사건이 4번 일어났다고 해서 사화라고도 외울 수 있겠습니다. 이 사화가 일어났던 시기는 이 연산군 때부터 명종 시기까지였는데요. 자, 이 시기에 사화로 인해서 사림은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림들은 정말 많이 죽고 숙청당하게 돼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사화가 끝나고 난 뒤에 결국에 중앙정계에서 사림파는 사라졌느냐? 오히려 아닙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렇게 전국에 지방에 각각 서원이라는 것이 존재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서원이 바로 사림파들의 기반이 되는 근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화가 일어나는 와중에서도요, 지방 곳곳의 서원에서는 사림들의 후손들, 같은 학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원에서 공부를 하며 그 수가 계속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 사화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고 큰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이 서원을 통해 사림들은 계속 공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림들은 이 수많은 사화를 겪고 난 이후에도 결국 조선의 집권 세력, 이제 새로운 기득권 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양란, 이 시기부터는 계속해서 사림 세력이 기득권 세력으로 집권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이 양란이 뭐냐? 바로 조선 중환을 겪은 2개의 큰 란들, 즉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조선 전기와 후기는 이 양란으로 구분지어질 수 있는데요. 조선의 역사 중간 시기에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게 되면서 조선 사회는 후기에 완전히 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배경, 과정, 결과
각각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양난 이후는 이제 조선 후기로 변화를 했다고 했죠. 이때부터 살림 세력들이 이제 집권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살림 세력이 훈구파와 싸울 때처럼 같이 한마음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막상 이 훈구파가 없어지고 나니까 자기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신들의 의견이나 정치적 성향 혹은 주장에 따라서 세력들이 계속해서 분열되게 되는데요. 처음엔 하나였던 이 살림 세력들이 처음엔 동인과 서인으로, 그 안에서 또다시 북인과 남인, 혹은 또 노론과 소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각 나뉜 세력들을 붕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붕당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의 정당, 정치에서의 정당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붕당마다 서로 다른 학문적 견해,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토대로 상호 비판하면서도 서로 공존했던 시기가 바로 이 붕당 정치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붕당 정치가 처음에는 되게 나름 건전했어요. 서로 비판을 하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공존하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후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서로 건전한 비판을 하고 공존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 죽고 죽이는, 한 당이 집권하면 나머지 파를 다 죽이고요. 반대로 다른 파가 올라오면 나머지 당을 또 다 죽이는, 이렇게 정치적 혼란이 커지는 형태로 점점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붕당 정치의 변질, 폐해를 보던 왕들이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틀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런 정치를 우리는 탕평 정치라고 합니다. 이 탕평의 뜻이 뭐냐면요, 싸움, 시비, 논쟁 따위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공평한 정치, 이 탕평 정치를 펼친 대표적인 왕은 바로 이 영조와 정조입니다. 그래서 이 왕권이 아주 강력했던 영조와 정조 시기에 탕평 정치를 펼침으로써 이런 붕당의 폐단들을 어느 정도 잠재우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탕평 정치 자체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후의 결과적 문제인데, 영조랑 정조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왕권이 정말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붕당 세력들도 모두 누를 수 있었던 거였고, 이 과정에서 왕을 견제할 수 있었던 붕당 세력이 많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조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정조가 진짜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거든요. 이 정조가 갑자기 빨리 죽었기 때문에 아들인 순조가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 나이에요. 지금 당장 왕은 힘이 없죠. 그런데 왕을 견제할 세력들조차 없어요. 그러면 누가 세력을 잡게 되냐? 왕의 엄마 쪽, 특히 외척 세력이 아주 큰 권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때부터를 우리가 세도 정치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어린 왕들이 계속해서 즉위하고, 어린 왕들을 대신해서 외척 세력이 큰 권력을 가지면서 사회적 폐단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조, 정조 너무나도 강력했고 안정적인 정치를 한 시기, 바로 이후에 이 세도 정치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이 외척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사회적 폐단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됩니다. 부정부패를 일삼고 너무 많은 세금을 걷고, 백성들은 조선 말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마침 이때 어떤 게 들어오냐면, 여러분, 조선 말기예요. 이제 슬슬 근현대사로 넘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죠. 이때부터 동학과 서학, 즉 천주교 같은 사상, 새로운 사상들이 또 유입이 되게 됩니다. 백성들이 너무 살기 어려워요. 이렇게 세상이 흉흉할수록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신앙,
사상들이 필요한데 이때 어떤 말이 들리냐? 동학이나 서학, 천주교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사상이에요. 백성들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저기 위에 지배층들은 자신이 지배층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수탈하고 압박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면서 자기들은 너무나도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알고 보니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네. 여러분 조선 말기에는 그래서 이러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농민봉기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더더욱 혼란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조선 말기 세도정치 시기의 모습이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조선 건국부터 이 세도정치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3학년 때 배울 흥선대원군 나오고 이제 서양 나라들과의 이제 만남들이 이루어지면서 조선 사회는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선 건국부터 세도정치, 즉 조선 말기까지 이렇게 흐름을 한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 내용은요, 이렇게 정말 여러분도 말 그대로 흐름을 잡는 시간이었어요. 열심히 들었으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려시대에 듣느라 고생한 머리 오늘 이렇게 잠깐 식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고려시대 형성평가를 위한 줌 수업을 제외하고는 이제 조선 건국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다시 진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짧은 강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고 지금까지 모았던 프린트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세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고려시대 재생 목록 우리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재생 목록 모아서 올려놨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